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치료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남편은 회사 야근 중이었죠. 70세 시아버지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는 걸. 25년간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5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도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의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올해 50살, 결혼 25년 차 평범한 주부였고 남편 강현우의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3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죠.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한테 치료받아봐. 아버지가 도수치료 사시잖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늦게 찾아온 금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50세 며느리와 70세 시아버지.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돌이킬 수 없는 감정.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3년 전부터 허리가 아팠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며 아침마다 허리를 펴지 못했고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소용없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봤고 약도 먹어봤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한테 치료받아봐. 아버지가 도수치료 사시잖아. 시아버지, 강민석, 올해 70살, 30년간 도수치료사로 일하시다 3년 전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좀 그렇지 않을까? 망설이는 제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 그래? 가족인데. 아버지도 며느리 아프다고 걱정하시더라. 사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제게 잘해주셨고 저 역시 시아버지를 편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25년. 시댁과는 친정처럼 가까웠습니다. 그럼 여쭤볼게. 다음 날 남편이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아프구나. 당장 데려와. 내가 제대로 봐줄게. 일요일 오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 머리는 간단히 묶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 며느리. 많이 아프다며? 걱정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거실로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 왔구나.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어깨가 생각보다 넓다는 걸. 70살이신데 저렇게 건강하시다니. 어디가 제일 아픈가?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허리 아래쪽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해요. 알겠어. 한번 보자. 안방으로 가자. 안방에는 전문 치료용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지인들을 봐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엎드려 봐. 시아버지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엎드렸습니다. 니트 옷 위로 등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옷 위로 해도 되긴 한데 제대로 보려면 직접 만져봐야 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이지만 그래도 남자 어른이셨으니까요. 불편하면 말해. 시아버지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아픔과 시원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많이 뭉쳤네.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허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누르며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아팠어? 네. 병원도 다녀봤는데 안 나았어요. 병원은 한계가 있어. 도수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해. 시아버지의 손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증이 시원해지는 건 당연한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체온이 옷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손길은 전문적이었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느리, 숨 좀 깊게 쉬어봐. 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도 향수를 쓰시는구나. 긴장하면 안 돼. 힘 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손이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민감한 부위였습니다. 여기도 많이 아프지? 네. 손끝에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꾹꾹 눌러주시는 감촉. 몸이 저절로 긴장됐습니다. 힘 빼라니까. 시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힘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손이 닿을 때마다 이상한 전율이 흘렀으니까요. 왜 이러지?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15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가 손을 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 주에 또 와. 한두 번으론 안 나아.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뭘? 며느리 아픈데 당연하지. 시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차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때? 좀 나아졌어? 네, 많이 시원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허리가 한결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길이 자꾸 생각났으니까요. 차를 마시는 동안 시아버지와 몇 번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아버지 손길 괜찮지? 응. 신기하게 잘하시더라. 그럼 다행이다. 다음 주에도 가야겠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야 한다. 시아버지의 치료를 또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일까요? 기대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치료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50세, 결혼 25년.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떨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시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설거지를 할 때, 저녁을 준비할 때, 문득문득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고 가슴 한편에서는 다음 일요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치료였을 뿐인데. 토요일 밤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손이 다른 옷으로 갔고 회색 원피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년에 산 건데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길이에 몸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디자인. 왜 이걸 꺼내 드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고 결국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냥 치료받으러 가는 건데.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그 원피스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일요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평소보다 오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50세, 눈가에 주름이 있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화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벼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입술에 색을 입혔으며 머리도 평소처럼 묶지 않고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스스로를 나무랐지만 화장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옷은 결국 어제 그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청바지 대신 원피스? 평소와는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가? 시댁이요. 치료받으러. 아, 그래. 근데 웬 원피스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편해서요. 그래. 예쁘네. 남편은 별 의심 없이 웃었고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댁 앞에 차를 세우고 룸미러로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입술색이 너무 진한가? 손으로 톡톡 두드려 색을 옅게 만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냥 치료일 뿐이야. 다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아버지가 마당에 계셨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왔구나.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시아버지의 시선이 제 모습을 훑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느껴졌습니다. 네, 아버님.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오늘 좀 다르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쁘게 입고 왔네. 원피스 잘 어울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냥 편한 옷이에요. 그래,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앞서 걸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어머님은요? 아, 친구들이랑 등산 가셨어. 저녁에나 오신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은 단둘이구나. 그러시구나. 어서 안방으로 가자. 오늘은 좀 더 제대로 봐줄게. 시아버지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처럼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원피스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게 신경 쓰였고 손으로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늘은 오일을 써볼까?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오일이요? 응. 좀 더 깊이 풀어줄 수 있어. 대신 옷 위로는 안 되는데.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치료복 있어. 저기 옷장에 갈아입고 와. 시아버지가 문을 나가셨습니다. 옷장을 열자 얇은 흰색 치료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원피스를 벗고 치료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는데 치료복이 생각보다 얇아서 속옷 라인이 비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치료일 뿐이야. 다시 침대로 갔습니다. 다 입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네. 문이 열렸고 시아버지가 작은 병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오일이야. 라벤더 향이 나서 좀 편할 거야. 시아버지가 손에 오일을 덜어 비비더니 제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일이 닿자 몸이 움찔했습니다. 차갑지? 금방 따뜻해져. 시아버지의 손이 등 전체로 오일을 펴 발랐고 미끄러지는 감촉이 지난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치료복 위로 손길이 닿았지만 얇은 천이라 피부에 직접 닿는 것 같았습니다. 숨 깊게 쉬어봐. 네.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치며 시아버지의 체온과 섞여 퍼졌습니다. 손이 허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여기 많이 뭉쳤어. 손바닥 전체로 눌렀고 압력이 깊어졌습니다. 아, 신음이 나왔습니다. 아파? 아니에요. 시원해요.
그럼 좀 더 눌러줄게. 시아버지의 엄지손가락이 척추를 따라 올라가며 하나하나 꾹꾹 눌렀고 아픔과 쾌감이 동시에 왔습니다. 손이 어깨로 올라가 목 뒤를 눌렀습니다. 여기도 많이 굳었네. 남편이 안마 같은 거 안 해줘?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바빠서요. 에구, 며느리가 이렇게 아픈데.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고 왜일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이 다시 허리로 내려가 이번엔 옆구리를 눌렀습니다. 여기도 봐야 해. 허리랑 연결돼 있어서 손끝이 옆구리를 따라 움직였고 간지러웠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찔했습니다. 간지러워? 조금. 참아봐. 금방 끝나. 하지만 간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전율이었고 시아버지 손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며느리.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요즘 많이 외로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냥 얼굴이 좀 지쳐 보여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봐주신 적이 있구나. 괜찮아요. 현우가 요즘 야근이 많다며? 네. 회사 일이 많대요. 에구, 며느리 혼자 힘들겠네. 시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는데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누군가 제 마음을 물어본 게 남편은 늘 바빴고 저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 울어?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리 일어나 봐.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며느리. 네. 힘들면 말해. 가족끼리 참지 말고.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고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초? 아니 1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응? 제가 이상한가 봐요. 왜? 오늘 예쁘게 입고 온 거 아버님 보러 온 것 같아서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 죄송해요. 이상한 말 했죠? 아니.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며느리 오는 게 기다려졌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지난주 내내 생각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요. 며느리가 아니라 여자로 보였어.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말을 잇지 못했지만 시아버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뺨으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친 손바닥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며느리. 아버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10cm, 5cm. 숨소리가 들렸고 서로의 숨결이 섞였습니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내가 받을게. 시아버지가 급하게 일어나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방금 뭘 하려던 거지? 시아버지와 나는?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래. 저녁에 일찍 오신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네.
저는 급하게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갰고 화장이 번졌습니다. 휴지로 급하게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서 계셨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지?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봐. 시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떠나지 못했고 룸미러로 시댁을 보니 시아버지가 마당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하자 시아버지도 손을 들었고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로 시아버지가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0세 여자, 25년 결혼한 주부, 시아버지를 사랑할 뻔한 여자.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뒤에서 경적이 울리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며 떨리는 손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시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남편이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부산 출장 가야 해. 토요일 아침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올 거야.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일요일, 시댁 가는 날.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미안해. 주말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저도 시댁 갈 거니까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짐을 쌌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응. 허리 치료 잘 받고. 남편이 떠나자 집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내일 시아버지를 만난다. 혼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시아버지 생각뿐이었고 지난주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OCM까지 가까워진 얼굴, 섞인 숨결. 만약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일요일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장 앞에 섰는데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 몸에 딱 맞는 디자인, 속옷도 새 것으로 골랐고 화장도 지난주보다 더 신경 써서 했으며 향수도 뿌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50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잖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왔구나.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제 모습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교회 가셨어. 오후 늦게 오신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도 단둘이구나. 들어와. 차 먼저 마실까? 네, 아버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를 따라주셨고 컵을 받는 순간 손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흘렀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님. 지난주 일. 생각 많이 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시아버지가 물으셨지만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아버님. 제 고백에 시아버지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나도 며느리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며느리 생각만 나.
저도 아버님만 생각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거칠었고 떨렸습니다. 치료받으러 갈까? 시아버지가 물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는 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치료복으로 갈아입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응, 갈아입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옷장에서 치료복을 꺼내 들었고 시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원피스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치료복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오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오늘도 오일 쓸게. 네, 아버님. 오일이 등에 떨어졌습니다. 차갑지만 이제 익숙했고 시아버지의 손이 등 전체로 오일을 펴발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길이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님. 나 미쳤나 봐. 왜요? 자꾸 치료가 아닌 다른 생각이 나. 손이 허리에 머물렀습니다. 저도 같아요. 정말? 네. 아버님 손이 닿을 때마다 이상해져요.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허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더 깊이, 더 천천히. 여기도 아파? 네.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요. 뭐가 맞아? 잘 모르겠어요. 아픈 건지, 다른 건지.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일어나 봐. 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앞에 앉으셨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님. 나 며느리를 여자로 보고 있어.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 저도요. 아버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뺨에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처럼. 하지만 오늘은 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네. 키스해도 될까? 숨이 멎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님. 좋아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10cm, 5cm, 3cm.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제 입술을 감쌌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수없이 키스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가슴이 시아버지 가슴에 닿았고 체온이 전해지며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시아버지가 입술을 떼며 속삭였습니다. 네, 아버님.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간절하게, 더 깊게. 시아버지가 저를 침대에 눕혔고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말? 네. 원해요, 아버님. 시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이마에 키스했고 볼에 키스했고 다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손이 제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선을 따라 내려가고 어깨를 지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름다워. 며느리.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응? 무섭기도 해요. 나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알아요. 저도 그래요. 치료복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드러났고
시아버지가 그곳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러웠고 따뜻했고 떨렸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님. 오늘 끝까지 가도 될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좋아요. 정말? 네. 저도 원해요. 시아버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며느리. 아버님. 응? 사랑해요. 나도. 정말 사랑해. 그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교회 일찍 끝났나 봐.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어떡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옷 입어. 저는 급하게 치료복을 바로잡고 원피스를 입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도와주셨고 제 뒤에서 지퍼를 올려주시며 속삭였습니다. 진정해. 괜찮아. 여보,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복도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여기 있어. 며느리 치료해주고 있었어. 아, 며느리 왔구나. 시어머니가 안방 문 앞까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치료받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교회 일찍 끝났네?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응. 목사님이 급한 일이 생기셔서. 며느리 많이 나아졌어? 네, 어머님.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점심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럼 내가 준비할게. 같이 먹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아쉬움이 가득했고 제 눈에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방금 전 그 순간 조금만 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셨고 우리는 멈춰야 했습니다. 점심을 먹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방금 전 키스가 떠올랐고 입술이 얼얼했습니다. 며느리, 밥 잘 안 먹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 네. 입맛이 없어서요, 어머님.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많이 먹어야 낫는데. 네. 먹을게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고 입술에 손을 댔습니다. 아직도 시아버지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오늘 끝까지 못해서. 다음엔 꼭. 눈물이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아쉬워요, 아버님. 다음에 봬요. 사랑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키스를 했고 사랑한다고 말했고 끝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아버지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셨고 남편도 출장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시아버지의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잘 자. 오늘 하루는 어땠어? 보고 싶어.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아버님. 오늘도 아버님 생각했어요. 문자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남편이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난다. 하지만 온 가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여보, 괜찮아? 얼굴이 빨개.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더운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더운 게 아니라 떨리는 거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왔구나. 시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오랜만이네. 시아버지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안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그럼, 아들도 잘 지냈고? 네. 요즘 회사 일이 좀 많긴 한데 괜찮아요. 며느리 혼자 두고 야근 많이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걱정하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며느리 왔어? 어서 와. 음식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데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손이 떨리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칼을 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고 시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계속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리, 밥 많이 먹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요즘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우야, 며느리 잘 챙겨줘야지.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요즘 바빠서 바쁘더라도 가족은 챙겨야지.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이 미안한 듯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요즘 너무 신경을 못 썼지?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안일 하는 아내로만 봤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며느리, 요즘 좀 이상한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어머님. 얼굴이 자꾸 빨개지고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우랑 사이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식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며느리, 밖에 바람 좀 쐬러 가도 될까요? 그래, 나도 나갈까?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추석 달이 밝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달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님.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버님.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깜깜한 마당이라 안 보였지만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긴 줄 몰랐어. 저도 매일 아버님 생각했어요. 문자만 보냈는데도 행복하더라. 저도 그랬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며느리, 네, 미안해. 왜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전 행복해요. 정말? 네. 아버님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며느리,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해? 안 추워? 금방 들어갈게요. 시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셨고 저는 잠시 후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추석 달 봤어? 네, 어머님. 정말 밝네요. 그러게. 올해 달이 유난히 밝아.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고 남편은 여전히 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볼게요. 남편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잘해.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에 봐.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듣지 못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작게 답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고 백미러로 시댁을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시아버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이상하게 너한테 잘하시던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응. 자꾸 너 걱정하시고 원래도 며느리 아끼시긴 했는데 그냥 아프니까 걱정하시는 거겠죠. 그래도 고마운 일이지. 우리 아버지가 며느리 진짜 좋아하시나 봐.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와 시아버지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당에서 시아버지와 손잡았던 순간이 떠올랐고 짧지만 따뜻했던 포옹이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며느리 얼굴 보니까 행복했어. 사랑해. 눈물이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아버님. 사랑해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50세에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 다시 일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나갔고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설렜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왔구나. 시아버지가 현관에서 반겨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니는 오늘 친척집 가셨어. 저녁에 오신대.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늘도 단둘이구나. 안방으로 들어가 치료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문을 닫았고
오이를 손에 덜어 제 등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느리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버님. 명절 때 참 힘들더라. 너를 안을 수도 없고. 저도 그랬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허리를 따라 내려가며 천천히 마사지했습니다. 며느리 일어나 봐. 얼굴 보고 싶어. 몸을 일으켜 침대 끝에 앉았고 시아버지가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보고 싶었어? 시아버지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키스해도 돼? 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지려는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벌써? 시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어떡해요? 빨리 치료복 입어. 내가 나갈게. 시아버지가 급하게 방을 나가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치료복을 바로 입고 침대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안방에 있어. 며느리 치료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왔구나? 네,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빨갛네. 치료받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 근데 오늘따라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왔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평소처럼 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 본가 보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 명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는데 시어머니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 며느리 손이 떨리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좀 추워서요. 추워? 난 덥던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벌써? 집에 남편이 기다려요. 그래. 조심히 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아버님, 어머님이 눈치채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잘 얘기할게. 정말요?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나야. 네. 오늘 좀 이상했는데. 네. 며느리가 요즘 좀 달라 보여서 예전엔 시댁 오면 편한 옷 입고 왔는데 요즘은 자꾸 예쁘게 입고 오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요. 그래. 현우랑은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며느리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네. 숨이 멎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며느리가 이상해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 의심하세요. 알아. 조심해야겠어. 무서워요. 나도. 하지만 널 포기 못해. 저도요, 아버님.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야. 네,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시댁 오지 마. 네.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요? 그냥 당분간 치료 쉬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하지만 며느리 엄마 말 들어. 알았지?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당분간 시댁 오지 말래요. 뭐? 눈치채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답장이 한참 후에 왔습니다. 며느리, 창고로 와. 내일 저녁 7시. 어머니 성경 공부 가는 날이야. 하지만 위험해요. 알아. 그래도 너를 봐야겠어.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알겠어요, 아버님. 갈게요. 다음 날 저녁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친구 만나고 올게. 그래. 늦지 마.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앞이 아닌 뒷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시댁 뒤쪽 담장 옆 창고. 거기서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시아버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미칠 것 같았어. 저도요, 아버님. 이렇게밖에 못 만나는 우리가 한심해. 아니에요. 저는 행복해요. 정말? 네. 아버님만 있으면 돼요. 어둠 속에서 키스했습니다. 간절했고, 절박했고, 뜨거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창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소리.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창고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고 시아버지와 제가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경 공부 안 가셨어요? 갔다가 책을 두고 와서 돌아왔지. 그런데 여보가 창고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 이상해서 따라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며느리 말하지 마. 다 봤어. 설명 안 해도 알아. 어머니, 시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잘못이야. 며느리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이 없다고? 남편 아버지랑 이러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창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어머니. 물어봤잖아. 언제부터 이랬냐고.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 전부터, 치료 시작하고부터 2달이나. 시어머니가 벽에 기댔습니다. 2달 동안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보내주세요. 나만 벌 받을게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내? 어디로 보내? 며느리는 우리 아들 아내야. 보낼 수가 있어? 그럼 현우한테 말해야겠지. 아들이 알아야 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에게 들키면 끝입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어머니, 제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우한테만은 말하지 마. 내가 뭐든 할게. 제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미 저지른 걸 어떻게 되돌려? 어머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먼저 아버님께.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지켜봤어.
당신이 시댁 올 때마다 예쁘게 꾸미고 오는 것도 봤고, 여보가 당신 기다리는 것도 봤어. 둘 다 똑같아. 그럼 어머님은 왜 이제야?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확실히 보고 싶었어. 내가 의심병 많은 사람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더라. 내 남편이 내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더라. 어머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우리 결혼 40년이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며느리한테 빠지다니. 어머니, 변명은 안 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며느리를 정말 사랑해. 시아버지의 고백에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알아. 당신 눈빛 보면 알아.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했던 눈빛이더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를 배신한 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 솔직하게 말해봐. 여보를 사랑해? 네. 얼마나? 목숨보다 더요. 제 고백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어머니, 나도 한때는 여보를 사랑했어.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시어머니가 창고 선반에 앉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20년 전부터 식었어. 그냥 가족으로만 살았지. 사랑은 없었어. 어머니, 그래도 참고 살았어. 이혼할 용기도 없었고 아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여보는 달랐나 봐. 참지 못하고 며느리한테 갔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를 벌해줘. 며느리는 놔줘. 시아버지가 애원했습니다. 벌? 무슨 벌을 줘? 이혼? 그게 이혼하면 현우가 알게 돼. 왜 이혼하냐고 물어볼 거잖아. 그럼 말해줘야지.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 넌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랑 이혼하고 시아버지랑 살 거야?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미래를. 그냥 사랑한다는 것만 생각했지. 그 이유는 생각 못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사랑한다면서 미래는 생각 안 해봤어? 저는 그냥 아버님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순진하네.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 현실이 있어. 가족이 있어.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현우한테는 말 안 할게. 일단은. 시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당분간 며느리 만나지 마. 한 달만. 내가 지켜볼 거야. 한 달. 그게 싫으면 당장 현우한테 전화할게.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안 만날게요. 제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네. 한 달 동안 아버님 안 볼게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참을게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너무 앞만 보고 달렸어요. 시어머니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먼저 가. 여보는 나중에 나가. 네, 어머님. 창고를 나서며 시아버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까? 한 달 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차를 출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나도. 미안해.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이에요. 한 달. 길다. 알아요. 하지만 참아야죠. 사랑해, 며느리.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전화를 끊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견딜 수 있을까? 시아버지 없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길고 긴 한 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시아버지 생각을 했고 꿈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되는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야. 네, 어머님. 한 달 잘 참았네. 네. 일요일에 시댁 와.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드디어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장 앞에 섰는데 이번엔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너무 예쁘게 입으면 시어머니가 또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최소한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댁 다녀올게. 응. 아버지 안부 여쭤봐. 그럴게. 시댁으로 가는 길이 떨렸습니다. 한 달 만에 시아버지를 만난다.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까? 보고 싶어 했을까? 시댁에 도착해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당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힘들었다고, 사랑한다고, 들어와.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맞은편에,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현우한테 말하려고 했어. 이혼하려고도 했고. 어머니,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답은 아니더라. 네. 우리 부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어. 사랑도 없고 정도 없어.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사는 거지.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보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며느리는 젊고 예쁘고 여보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 너도 생각해봐. 이게 정말 사랑이야?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랑이에요, 어머님.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럼 남편은? 현우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버리고 시아버지랑 살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거야.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시어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네. 시아버지와 제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오후. 내가 교회 가는 날. 그때 만나. 어머니, 그게 무슨 조건이 있어. 첫째, 현우는 절대 모르게 해. 둘째, 밖에서는 절대 만나지 마. 셋째, 문자도 전화도 최소한만 해. 이 조건 지킬 수 있어?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긴 왜야? 여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나랑 있을 때는 죽은 사람 같더니 며느리 만나고 나서는 살아있더라. 그게 부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보가 행복한 게 좋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랑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은 있어. 여보가 불행한 건 못 봐. 어머니, 시아버지가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단 말 그만해.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나도 받아들이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가 저녁 6시에 돌아올 거야. 그 전까지 알아서 해. 어머니, 며느리도 조건 꼭 지켜. 안 그러면 당장 현우한테 말할 거야. 네, 어머님. 꼭 지킬게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시아버지와 저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님. 한 달. 길었어. 저도요. 매일 너 생각했어. 미칠 것 같았어. 저도 그랬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오후 2시 시어머니가 교회로 나가셨습니다. 6시에 올게. 그 전에 며느리 보내. 알겠어, 어머니. 시어머니가 떠나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만 남았습니다. 안방으로 가자.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자 시아버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버님. 얼굴을 들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한 달 만에 키스였습니다. 그리웠던 감촉이었고 부드러웠고 따뜻했고 간절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고 시아버지가 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끝까지 가도 될까? 네, 아버님. 정말? 네. 저도 원해요. 시아버지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름다워.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아버님도. 제 손이 시아버지 셔츠로 갔습니다. 단추를 풀었고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70세임에도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서로를 안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았고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키스했고 손이 서로를 탐색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님. 괜찮아? 네. 좋아요. 블라인드가 내려졌습니다. 조명이 희미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사랑해, 며느리. 저도 사랑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5시 30분. 시아버지와 저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은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네. 후회 안 해? 안 해요. 전혀. 정말? 네. 아버님과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가야지. 네.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나도. 하지만 어머니 오시기 전에 가야 해. 알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봐. 네, 아버님.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심히 가. 네. 아버님도 안녕히 계세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50세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사랑. 처음으로 여자가 된 기분. 금기였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사랑했고 시아버지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일요일 오후가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으며 시어머니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생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검사를 하고 2분을 기다렸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 50세의 임신이라니. 다리에 힘이 풀려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했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8주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8주, 2달 전, 그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처음 끝까지 갔던 그날. 병원에서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아이, 누구 아이일까? 남편과는 10년째 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4개월 전, 하지만 시아버지와는 2달 전부터 매달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고 곧 전화가 왔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했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8주라는 말에 시아버지도 깨달았습니다. 2달 전이라는 걸, 시아버지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있었고 임신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고 임신이라고 말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8주라는 말에 2달 전을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하지 못했고 어쨌든 우리 아이라며 좋아했습니다. 50살에 찾아온 기적이라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제 배를 쓰다듬는 모습을 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구 아이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못 자고 있다고, 계속 생각한다고, 아이가 자기 아이일 가능성이 크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르겠다고, 남편이랑도 했다고, 하지만 시기상 아버님 아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긴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DNA 검사를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섭다고, 알고 싶지 않다고,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원한 거라고,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아버님 닮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시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도 울었습니다. 임신 소식에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했지만 8주라는 말에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2달 전이면 혹시 라는 말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남편이랑도 했다고, 그래서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다고, DNA 검사는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그게 나을 것 같다고, 모르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낳으면 잘 키우라고, 누구 아이든 우리 손자라고, 시아버지한테는 말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맙다고,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10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딸. 남편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왔습니다. 아이를 안아보는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쁘다고, 손녀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다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남편을 닮았는지, 시아버지를 닮았는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겁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며 얼굴이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젊었을 때랑 똑같다고, 코며 눈매며 빼박았다고 속삭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얼어붙었고 남편은 다행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가 자기를 닮은 것 같다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아직 아기라 확실하지 않다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그리고 누구를 닮든 사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자 얼굴이 확실해졌습니다. 시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코도, 눈도, 인매도. 시어머니만 알았고 다행히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며 좋아했습니다. 대를 이어 닮았다며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3살입니다. 시아버지를 보면 좋아합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기고 시아버지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손녀가 아니라 딸이라는 걸. 시어머니와 저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50세에 다시 엄마가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과 생명. 금기였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실인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여전히 시아버지를 만납니다. 시어머니의 허락 아래.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며느리로 돌아갑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갑니다. 비밀을 간직한 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0세 며느리와 70세 시아버지의 금기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낳은 아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